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 땀을 흘려본 사람은 안다. 이름을 되뇌이고 행적을 쫓아가며 애써 가슴에 사람을 새겨넣는 노력. 그래서 기억한다는 건 단지 잊지 않는다는 것보다 역동적인 땀 흘림인 것이다. 찬란하다. 동시에 아프다. 우리의 역사를 두 개의 단어로 말하자면 그런 것이다. 찬란과 아픔.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부싯돌처럼 부딪히며 비로소 역사의 빛을 만들어냈으니 피와 교환해야 했던 평화를, 눈물과 맞바꿔야 했던 자유를 나는 단지 잊지 않기보다 애써 기억하고 싶다. JSA 안보견학과는 판문점 안보견학과 대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2011년 건축되었습니다. 1층은 견학객 및 장병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브리핑룸,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평화미술관이 있습니다. 2층은 JSA 경비대대의 찬란하면서도 아픔을 지닌 역사를 담은 역사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란 말은 얼마나 무자비한가. 피 흘림이 용인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슬픈 말인가. 그럼에도 우리가 카페 창가에 앉아 한껏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당연함을,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목소리를 세상 위로 자유로이 던질 수 있는 당연함을, 그 평화와 자유의 당연함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야 했단 말인가. 이곳은 판문점의 유래부터 정전협정 체결, 그리고 현재 JSA 경비대대의 모습을 형성해 놓은 역사관입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조형물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했던 참전국을 기리기에 만든 조형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이곳에 오셔서 대한민국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국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 특히 자국민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본인들의 국기 앞에 서서 6.25 전쟁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절대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 역사책 귀퉁이에서 보았던 한두 줄로 요약된 짤막한 사건들도 길게 펼쳐내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사람이 있다. 뭉텅이진 역사가 아닌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 허리 굽혀 편히 앉은 자세가 왠지 미안하여 밀려오는 분노와 안타까움 앞에 허리가 곧게 세워진다. 희생된 이름들 대신 한 번쯤 내 이름을 바꿔 넣어봤을 때 밀려오는 슬픔과 연민 앞에 고개가 한없이 숙여진다. 저희 JSA 경비대대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76년 이전에는 공동경비구역이 남과 북으로 분할되어 경비하는 것이 아닌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이었습니다. 당시 아4초소는 북측의 초소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 측 아3초소 지역에서 4초소를 바라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보시다시피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이 미루나무의 가지가 점점 울창해짐에 따라 4초소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북측에 미리 통보를 해준 다음에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는 도끼를 빼앗아 우리 측 인원들을 기습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습 공격으로 중대장과 소대장이었던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위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폴버니언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미루나무 절단 작전이 실시되었고, 공동경비구역은 더 이상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이 아닌 현재의 모습 남과 북으로 분할 경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대에서는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추모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걸 지켜내기 위해 무엇까지 해보았는가? 나는 그토록 원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어디까지 가보았는가?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용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유라는 갈망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자. 두려움을 용기로 승화하여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낸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자. 이 사건은 소련인 기자 망명 사건입니다. 소련인 기자 망명 사건은 1984년 11월 23일 북측의 견학객으로 왔던 마투조크가 자유세계를 동경하며 남측으로 월남한 사건입니다. 도끼만의 사건 이후에 북측 군인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수 없었으나 마투조크를 쫓기 위해 북측 인원들은 150m 아래로 내려왔고 썬킹가든에서 아측과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민간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 임무를 수행하던 장명기 상병은 현장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전사한 장명기 상병에게는 화랑 무공 훈장이 수여되었으며 월남한 마투조크는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자유를 찾아 넘어온 인원은 마투조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군 또한 자유를 찾아 남측으로 기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영관 상위 기순 사건입니다. 당시 판문점 대표부 소속이었던 변영관 상위는 도보다리를 통해 기순하였으며 북한군 장교가 기순하였던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남철 기순 사건입니다. 차남철은 적 15사단 소속으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대성동 마을을 통해 기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청성 기순 사건입니다. 오청성은 차량을 통해 기순을 시도하였으며 차량이 전복되자 뛰어서 기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북한군 분대의 추격을 받은 오청성은 총상을 5발 입었으나 다행히 머리와 가슴에는 총상을 입지 않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2세 경비대대는 포복으로 기어가서 오청성을 구조하였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인원들입니다. 가끔은 우리 옆에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 잊어버리는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단지 잊지 않는다는 것보다 역동적인 땀 흘림이다. 우리의 당연한 평화를 위해 당연하지 않은 피를 흘려야 했던 이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당신의 당연한 평화를 위해 당연하지 않은 땀을 흘려낼 것을 다짐하는 두 발의 노력이야말로 결코 꺼지지 않을 역사의 빛을 기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기 때문이다.